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임동서입니다. 추석 연휴를 얼마 앞두지 않은 9월 27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고요.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980선대로 후퇴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도 없었고요. 글로벌 증시까지 좀 체력이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다행히 낙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세분 마감한 뉴욕 증시를 보니까요. 하락세를 이어갔군요. 스페인, 그리스, 이 전 세계 골칫덩이 문제거리들이죠. 이 스페인과 그리스 때문에 유로존 우려가 고조됐고 또 관심을 모았던 미국 주택 지표는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큰 재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어떤 긴축이라든가 등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24시간인가 총파업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서도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97년도에는 정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을 감수하고 해서 단시간에 극복을 해냈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서의 차이가 참 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출발 중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웁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신논현역점의 이의연 대리와 함께 글로벌 악재들 짚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 유망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자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입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죠. 국내 시장 어제 사실 1980포인트에 턱걸이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면서 코스피가 2000선 위로 올라선 이후에 처음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기관 매도세가 좀 강하게 하락을 좀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쪽은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좀 유연을 보였습니다만 10.97포인트 하락한 1980.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국가 지자체,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만 1,160억대 순 매수를 좀 기록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데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사회 종목들 전체적으로 전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하락을 좀 보였고요. 다만 그 현대차와 한국전력만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2.25포인트 하락한 520.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182억의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또 하락세를 역시 보였습니다. 일부 테마주가 좀 움직였습니다만 네오에이지 게임즈가 10.9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역시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중국 서비스 재계약 우려 이런 부분 좀 나온 상황이고요. 테마 관련주 중에서는 그 PS텍과 누리텔레콤 최근에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CJ 오쇼핑, 메디톡스, 다음, 하이일코리아, SBS 컨텐츠업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현대차, 한국전력, 오리온, 현대모비스, 삼성화재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시젠, 파라다이스, 인터플렉스, SFA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끝난 미국 시장 역시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지표도 역시 희망스럽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추가 긴축을 반대하는 이 대규모 시위가 스페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스페인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스페인 총리가 긴축 의지를 지하긴 했습니다만 이 국채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좀 유보적인 입장을 좀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다우지수도 44포인트 하락한 13,410포인트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8.2포인트 하락한 1,433점 상위포인트, 나스닥 역시도 24포인트 하락한 3,09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가도 1.39달러 하락한 89.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젠, AS 부탁드립니다. 네, 시제는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 28,200원 출발했습니다. 장중 최고 7%가 올랐었고요. 뭐 최근에 그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바이오 업종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시제는 3분기 실적, 최대 실적 어제 말씀을 드렸고 특히 2017년도까지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기관도 어제 4만 조 매수가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뭐 원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뭐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7만 4천에서 7만 5천 사이에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을 발굴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가 강조는 크루셜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은 뭐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스마트폰의 입력 장치인 그 옵티컬 트랙패드 제품의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한 그런 모습이고요. 매출의 90% 이상을 옵티컬 트랙패드가 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 스마트용 TV용 리모컨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성장세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문인식 트랙패드의 성장성입니다. 올해 6월에 그 개발을 완료한 이 지문인식 트랙패드가 옵티컬 트랙패드의 기능에 지문인식과 이 홈키, 이 볼륨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관련돼서 7월 27일 애플이 인수 발표한 그 지문인식 트랙패드가 지난 2년 동안 함께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뭐 이런 그 향후에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제품 프로모션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지문인식도 탑재 가능성이 좀 가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애플과 협상 과정이 밝혀지면서 이 지문 센서를 적용한 애플 제품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 10월부터 대만사의 그 리모컨 지문인식 트랙패드를 대량 양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이를 시작으로 해서 모바일 쪽으로도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 오전 기대감인데요. 올해 역시 뭐 크루셜텍이 MX 터치 패널 기존에 이제 그 테두리가 없는 터치 스크린을 구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터치 스크린을 테두리가 없는 그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 성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역시 올해 3분기부터 지속적인 이 터치스크린 패널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2013년도의 실적이 대폭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예상 EPS는 뭐 1,500원대고 적정 밸류에이션 뭐 PER 15배 이상 특히 이제 뭐 시장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독점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현 주가 10,000원대면 충분히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크루셜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이상,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10,000원 하늘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셜텍 가격에 대해서까지 투자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네, 전일 그 세계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빠져 있고요. 거래소 1969.69로 7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0.95포인트가 빠졌는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의 모습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우리 증시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낫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삼성전자 0.15% 상승이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면서 한번 버텨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본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이 1968, 519로 각각 12포인트 하락, 0.72포인트 하락인데요.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보다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코스피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상황은 일단은 1970포인트가 좀 깨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스페인 악재로 인해서 일단은 뭐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일단 좋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를 뒷받침하듯이 오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일단 살펴보자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보합권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120만 원 아래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130만 원에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반짝 상승을 보였던, 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가가 빠졌지만 저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좀 기간이 거의 20만 주 가까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이렇습니다. 자, 중국이 일단은 일본과 지금 굉장히 휘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수혜가 받는 종목이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공장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가 아무래도 이쪽 중국 관련해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는 오늘 좀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양쪽 하나 기대감으로 오르는 듯 했으나 지금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지금 2만 주 가까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시작부터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해서 조금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땐 차트상으로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36만 원 정도 한 번 더 찍고서 반등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5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 한번 그날 매수하시는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LG화학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조금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가격대가 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좀 매도가 나가지고 있는 건 좀 안타까울 뿐인데, 그래도 일단은 좀 가격 메리트가 조금씩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자, 30만 원 초반대, 31만 원에서 32만 원 그 사이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도 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에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중국의 내수 부양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LG화학 관련해서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올라줬던 종목이죠. 자,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24,000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28,000원까지 단기 성장하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일단은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이어서 100만 주 이상을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7일 연속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은 지금 이틀 연속 좀 매도가 나와줬습니다. 이건 뭐냐? 일단은 그래도 수익 실현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고점 자체가 4월달 전에 3월달, 1월달에 있었던 그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량 자체가 좀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될 때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매수가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서 대응을 하시고 좀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행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은행주가 요즘 굉장히 또 지지부진합니다. 신한주주 같은 경우도 크게 재미가 없는 모습, 오늘도 1% 가까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양쪽 하나 때문에 주가가 오른 이후에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똑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받쳐주긴 하고 있지만서도 기관들의 물량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기관들의 물량을 어제 같은 경우는 쌍끌이 다 받아서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금융주 관련주들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좀 지지부진한 모습도 스페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담으시는 분들은 일단 좀 더 빠진 이후에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하창봉 팀장이십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침 특징주 바로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웅진 관련주들은 전부 다 지금 점 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 뭐 웅진 케미칼, 웅진 싱크빅인데 어제 뭐 시장 나온 대로 극동건설 1차 보도 때문에 웅진 홀딩스가 이제 거래 진지되다 보니까 웅진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기세 한가를 갔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 반도체는 조금 지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1% 정도의 반등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인데 최근 셀트리온은 약간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시간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SK 브론더가 다시 한번 한 3% 반등하면서 최근에 어떤 기관의 콜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코스닥 중에 조금 주목되는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동국시 SNC 같은 경우가 되는데 한 1.37% 상승하면서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만 바닥권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코스닥 주총 중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이 있죠. 서부 T&D가 있는데 오늘도 연일 2.36% 상승하면서 어제 9%의 어떤 상승세 이후에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어느새 52주 신고가를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주유소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인천 연수동이죠. 연수구죠. 스퀘어원 그 종합 쇼핑몰도 런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산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지 않는 종목이나 보겠습니다. 그 SK컴즈 같은 경우가 다시 4.9% 반등하는 모습인데 SK컴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상한가까지 가면서 13,500까지 갔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인수한다는 시장 이야기 잠깐 나왔다가 SK 플랜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하한가도 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조정 이후에 역시나 약한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가장 강한 테마는 어몽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YG엔트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8.2% 급등하면서 93,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YG엔트의 재반격에 SM이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의 상승이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다 할 수 있겠고요. 어저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어저께 상한가 의해 다시 한번 7.8% 상승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으로 봤을 때 일단 어몽 관련주의 어떤 매기세는 조금 이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로 잠깐 돌아가면요. 코스닥 지수 같은 전일 대비해서 0.71포인트, 0.14% 상승한 521.42포인트로서 약간은 이제 조정 어제 이틀 연속 급락 이후에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21선 코스닥 지수 21선이 이제 518포인트 정도 있는데 조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코스닥의 매기세가 한 번에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코스닥 수급 잠깐만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개인의 매수세가 코스닥을 좀 반등시키는 모습입니다. 아직 개인 쪽에서는 한 7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51억이 매도가 나오는데 누차 드리는 말씀이 코스닥에서는 최소한 개인의 매수도 중요합니다만은 기관의 매수세가 돌았는지 확인했을 때 상당히 다시 의미 있는 재반등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수준 아침에서의 어떤 반등 자체는 코스닥 지수 약간은 어제 전일 급락했다는 반발로 보는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몽 관련주가 아침 동시효과에는 가장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119원 80전에 거래 출발하면서 1120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뉴욕의 외환시장은 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에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와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스페인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유로존의 우려로 번지면서 유로화는 좀 조정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미국 주택 지표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런 거 역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미국 S&P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 자산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임과 다르게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 자체가 월말과 분기말을 맞아서 수급이 좀 매도 우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펀더멘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글로벌 외환 시장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외환시장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또 어떤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6.30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QE3 이후에 오히려 이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고 금리가 이미 2.8%를 하향하면서 금리 레벨의 하단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 흐름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면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아무래도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금리 레벨 하단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이 시각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토러스 증권입니다. 스페인의 출구는 동양증권은 흔들리되 추락은 아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시장은 체력 비축 중. 우리투자증권은 60일과 120일 골든크로스의 의미,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먼저 토러스 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중 대규모 국채 만기가 몰려있고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스페인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스페인 정부는 10월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구제금융 신청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10월에는 경제개혁안에 대한 EU의 반응과 또 유로존 재무장관 및 정상회담에서 스페인 지원안이 잘 합의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10월 21일 스페인 지방선거 선거에서 여당이 기존만큼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흔들리되 추락은 아니다라는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들이 우세입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의 3차 양적 완화 무용론이 시장에 반향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발생될 수 있는 시점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을 넘어선다면 미국 소비 관련 이슈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반영 혹은 해소된 후에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의 소비 경기 회복이라는 소재는 지수 상승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세 좋던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종목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 9월 결산과 또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익 확보,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의 기직의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돌파구는 유럽 위기의 추가적인 완화나 또 중국의 변화 등에 대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후반 스페인의 예산안 확정과 또 은행권 재무 건정성 조사 결과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응이 단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60일과 120일 골든크로스의 의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증시는 6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그동안의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론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장 후반에 3차 양적 완화 무용론이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만간 스페인의 경제개혁안과 또 은행권 외부 감사 결과,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협상 과정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2000년부터 60일, 120일 골드크로스 발생 전후의 코스피 흐름도 추세 강화 현상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발생이 임박했다는 점은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임을 견조한 물량 소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부증권 신논현지점의 이현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부증권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아침 증시가 조금 조정받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유럽 증시가 좀 폭락을 한 상황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적긴 했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QE3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희석될 만한 시점에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의 QE3 무용론이 일단 시장의 조정거리로 반응을 나타냈고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저께부터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이제 극한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채금리도 다시 10년물 6% 이상으로 뛰었고요. 근데 저희 시장을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도 기간 조정을 받을 시기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유럽 문제를 보면 일단 유럽 상황을 살펴보면 25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과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스페인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내년 예산안과 경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위에 나선 것이고요.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2명을 포함해서 최소 28명이 다치고 22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스도 일단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총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을 거부하면서 24시간 통파업을 단행했고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에 전국의 모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마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하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재정 수입 부분을 못 사는 이제 또 지방정부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스페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스페인 총리는 구제금융을 받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밑으로 협상 조건이나 구제금융 조건이나 이런 거를 협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저께 ESM 관련해서 새로운 구제금융에 대해서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렇게 공동성명을 내고 ESM은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기존 자산에 대한 책임은 각 개별 당국의 책임 아래 있다. ECB가 그리스 채무조정, 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사는 국가에서 조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받든 신청을 결국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될 것이고 저희 시장도 1900 중반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900 초반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합의 사항으로 무난히 그 고비만 넘긴다면 그 부분이 해결되고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이 전주 주택 관련 지표 호조 이후 어저께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외 급등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 일단 스페인 구제금융 이 부분을 이제 좀 조만간 별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그전에는 최근에 올랐던 개별 중소형주는 차익 실현을 이제 조금씩 해 가시고요. 조정시마다 증권주나 건설주 같은 유동성 장세에 대비한 아주 부분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고 일정 체크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27일 스페인 정부 내년 예산안 발표하고요. 28일 스페인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하고요. 다음 달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이렇게 트로이카가 그리스 긴축 이행 실사 과정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날 같은 날 ESM도 출범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동부증권 이의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각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고수들은 과연 오늘 장 어떤 작전을 세우고 대응을 할런지 궁금합니다. 주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들어오면서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관망세가 좀 철저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장중에 1,000억 이상으로 출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세 이탈 없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눌림목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파생시장 쪽에서 개인들의 선물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기, 특히 금융투자 쪽과 투신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 출발과 함께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점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저점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시장을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공략주는 어떤 것일까요? 네, 금일 오후장 공략주 같은 경우는요, 추석 명절에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한번 대형주 쪽에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패턴으로 지금 내려오는 고점 인식 이후에 내려오는 패턴에서 저점 지지력을 만들고 나서 저점에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못해서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만 지지력 테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8,500원의 지지력 테스트 나오는데요. 추격 매수 양봉에서 따라잡기보다는 18,850원에서부터 18,000원 밴드 사이에 비중 10%를 좀 채워놓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850원 정도까지만 추격 매수를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추석 명절 이후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해외 쪽에 중국과 미국 쪽 부분, 특히나 미국 쪽의 주택 지표율 긍정적이라면 바켓 부분에 대한 실적 가시권 볼 수 있다라는 전략 속에서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짧은 목표가는 19,200원에서 350원 정도 밴드가 걸칠 수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손절 라인은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소형주 쪽에서는요, 과연 가치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중에 자동차 부품주 하나를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은 화신입니다. 화신이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봉들의 크기가 좀 크지는 않죠. 또한 거래량 자체로 좀 약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면서 실적 자체의 악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시점이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철저하게 좀 관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우리가 추격 매수는 금지 구간에서요. 위쪽에 1,250원을 돌파한 창 나오지 않는 이상 추격 매수 금지하면서 1,250원부터 9,950원까지 매수 타이밍으로 비중 10% 좀 집어넣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기준에서 9,68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단기 목표가는 1차 부근에서는 11,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차 밴드로는 11,7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오후장에서 우리가 저점 분할 매수 원칙으로 한번 철저하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제가 추석 전에 방송을 잡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메리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화신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김도훈 대표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 지금 오늘장에서 뭐 급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갤럭시 S3에 이어서 갤럭시 노트 2까지 그 기대감이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실적 예상치가 또 상향이 되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 받아서 많이 올라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그 전 고점 부분이었던 135만 5천 원 부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돌파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때는 같이 좀 매도하신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때 외국인 매도세가 없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일단은 14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요즘 들어서 빼놓을 수 없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가 다시 쭉 빠지는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최근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틀 사이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었는데 오늘 일단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자, 보자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가격대 자체를 보자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7월 달에 2만 100원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서서히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에서 일단은 거의 저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일단은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만 한 2천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짧게나마 한 2만 3, 4천원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한 4에서 5%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다음 종목 말씀드리면, 자, LG전자.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다가 바로 연기금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해주던 게 바로 LG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모습을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7월 달에 저점 13,600원에서 일단 13,600원, 55,800원에서 한번 크게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75,000원, 거의 8만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동반같이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양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왔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자면은 일단 기관들의 매도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외국인들은 강하게 나와줬지만서도 일단 한번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될 게, 자, 삼성 SDI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갤럭시 노트 2에서 최대 이제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 플러스에다가 좀 테마성까지 짙은 갤럭시 노트 2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영향을 받고서 미리 좀 움직이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이 일단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저점을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도 저점 부근을 한 번씩 도달하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지금 8월 말 이후부터는 크게 빠지지 않고 지금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매수 매력이 있는 만큼 일단 담으신다면 충분히 한 16,000에서 16,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운수업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현대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랑 기아가 지금 최근 들어 주가가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있는데, 자, 현대는 이렇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서도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그 최대 수혜주로서 호텔 신라가 굉장히 주목받지만서도 그래도 이쪽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가 가장 그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공장이 이미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4일째 들어오고 있는 모습, 어제는 같이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다 쌍끌이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다시 크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점은, 조금은 재밌는 점은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 딱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뚫고, 얼마죠? 25만원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이후에 25만 5천원까지 안착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그 고점 부분이었던 가격대가 어디죠? 바로 여기죠. 자, 27만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좀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고, 기아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기아차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7만원이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가 7만원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7만원일 때가 언제였냐면요, 지금 올해 초에 한번 6만원까지 한번 내려간 이후에 주가가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계속 저점을 낮춰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노려볼 만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자, 5월부터 시작한 그 저점 부근 라인에 지금 딱 걸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 반등이 온다면 어디까지 올까요? 자, 고점 부분을 제 선을 하나 그어드린다면은 일단 그래도 7만 한 3, 4천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수익률로 따지면 한 4에서 5%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만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만원 정도가 7만원이 깨져버리고 6만 9천 후반대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좀 매수해 보셔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주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뭐 작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세종공업은 언제나 그랬듯이 12,000원까지 간 다음에 14,000원까지 한번 도달한 이후에 또 다시 빠지는 모습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서 최근 들어서 저항선 부분이었던 14,000원 부근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서 14,000원 후반대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 하셔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상관은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따지자면은 현대모비스를 비롯 따지자면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는 돼야지 적정 주가이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좀 세종공업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좀 사실이고, 그다음에 대표 주자죠. 현대모비스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현대모비스는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관들의 매수가 2일째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사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가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일부 수익 실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자면 일단은 그래도 계속 저점을 최근 들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좀 딱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딱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 쪽으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 정유는 크게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 뭐, 아직은 좀 더 일단은 스페인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스페인 상황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는 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정유 SK이노베이션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주가가 딱 천원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일단 만약에 16만 5천원 부분이 깨져버린다면은 심적인 저항선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15만원 가격대를 16만원 아래, 바로 15만원 후반대 가격대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이 깨져버릴 때는 그때는 좀 손절을 하시고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창몬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뭐 전방적으로 어제랑 거의 시장 흐름 분위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주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지금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37만을 이탈을 했습니다. 1.5% 빠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중국에 오늘 뭐 10시 반 정도가 되면 또 중국 상해 증시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장중한 2,000포인트를 이탈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중국 관련주의 약세가 좀 지속되지 않나 보겠고요. 현대제철도 제가 생각했던 36,800원, 37,000원 정도가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그 중심 라인인데 그걸 이탈했다는 데에서는 일단 차익 욕구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스권이 회귀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단기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뭐 분할 매수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철강업 중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은 비철금속 관련주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 풍산순들이 어제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도 2% 정도의 반등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유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90달러 이탈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도 지금 약간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 자체도 조금 꺾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의 반등은 일단은 최근 낙폭 이후에 1차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돌리면 재차 올라갈 건데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늘 고려아연은 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나 고가권에 만약 48만원 정도에서 매수한 분이 있다면 오늘 수준에서는 일단 지켜봐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47만원 전후에서 힘을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은 분할 매수보다는 조금 더 보유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한 47만원 정도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일단은 매도 후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계업종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인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도 한 뭐 58,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좀 생각했습니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 이때 많이 빠질 때 두산중공업의 수주 약간 지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타 프로젝트라고 사우디 쪽의 어떤 수주 이야기인데 그것이 순위가 좀 밀린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아까 조금 전에 뭐 우리 그 김대영 대표가 추천됐습니다만 약간은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그림만 놓고 보면 약간 저점을 높여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000원 밑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계업종에 속해 있는 큰 종목들은 조금 쉬고 있고요. 기계업종 중에 조금 주목되는 게 하나가 이제 한국카본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차트를 같이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항상 5,000원 밑에 8월달에 있다가 어느새 8,000원까지 왔습니다. 한국카본은 사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카본이니까 카보네이트죠. 우리 낚싯대나 골프채에 많이 들어가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 그거 말고요. 또 크게 보면은 셰일가스 본행제입니다. LNG선을 수송할 때 본행제를 하는 거죠. 차기하는 거요. 그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인텍하고 두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가 셰일가스 트렌드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셰일가스 관련주를 잠깐 화면으로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조건제 정리해둔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셰일가스 관련주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많이 아시겠지만은 가스공사는 가장 주도하며 28% 상승을 했고요. 기타 뭐 관련주들 조금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카본과 화인텍은 바로 LNG 수송에 필요한 본행제를 생산하는 회사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단순히 이제 기계업종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카본의 어떤 상승세, 거래량이 조금 작고 조금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3년 내 박스권 7,500원을 뚫은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한국카본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저는 가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금융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은 뭐 안 봐도 거의 그 몰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바로 극동건설 때 웅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동 지금 현재 금융권의 총 부채 규모는 웅진 여신 규모가 5,50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마 이게 정부 발표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1조 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가 오늘 3.56% 바로 극동건설 어떤 부도에 지금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 좀 하락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1,256억 정도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흐름 자체는 바로 증권주가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금융지주 어떤 자회사를 계열을 할 수 있는 우리투자증권이 5% 정도가 빠지는데 이 흐름 자체도 지금 시장 하락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투자증권 중에는 또 증권사 중에서 웅진홀딩스의 여신이 465억 정도 출자되면서 가장 많은 어떤 출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하락과 함께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장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건설업종 잠깐 넘어가면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제 그 극동건설의 여파를 지금 제가 다룬 섹터가 철강기계 빼고 다 그러네요. 예, 대형 건설사도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심리적 영향 자체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1.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건설사 중에 좀 많이 빠지는 섹터는 잘 보시면은 남강토건, 동부건설, 한라건설처럼 약간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다른 대형 건설사, 대림사람이나 GS건설에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두드러지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뭐 금융, 건설업종, 증권업종은 아무래도 극동건설의 1차 부도, 웅진그룹의 부도에 가장 큰 데미지를 받으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급등하고 있는 한국카본이 눈에 상당히 띕니다. 다음은 김선윤 대표께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핍니다. 네, 저 통신업종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업종 오늘 뭐 크게 이제 변함은 없지만 저도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LG U+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LG U+ 가지고 많을 텐데. 자, LG U+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LG U+ 같은 경우가 올해 초 6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저점 5,000원부터 해서 8,000원까지 한번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흘러내려가는 뭐 박스권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 지금 LG U+는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도세가 너무 강한데 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박스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폭은 일단은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자, 한번 테스트를 거치겠죠. 언제가 될까요? 바로 이 선입니다. 자, 21선 부분이나 하여튼 61선 부분 쪽에 한 번쯤 걸리게 된다면은 일단 7,000원 부분이 될 텐데 7,000원이 만약에 도달하거나 터치하고 나서 깨지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LG 플러스 같은 경우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항상 등락폭, 제가 주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항상 등락폭을 항상 보여주는 모습. 자, 항상 그래도 참 떨어졌다 올랐다가 최근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빠져주지 않을까. 일단은 근데 LTE 전망 자체가 너무 좋았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와 그다음에 판매사, 통신업종 판매사들 전부 다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털고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7,000원이 만약 깨져버릴 때는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좀 나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통신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 유통업. 유통업에서는 이제 한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이마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하이마트가 최근 들어서 롯데와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 그리고 또 하나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기관들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 자, 기관들이 7일 연속 순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외국인들 뭐 뚜렷하게 매수인지 매도인지 뭐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서도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이마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식료 업종에서는 자, 오리온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오리온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지만서도 지금 다시 한번 스포츠 토토 계약건이 거의 체결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렵지만서도 그래도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부양 정책에 따라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 하창범 팀장이. 네, 역시나 오늘도 보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아침보다는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관련주부터 잠깐 살펴드리면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우리들 생명과학이나 우리들 제약이 한 6% 정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이제 많이 빠졌다가 보는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선 테마주들은 뭐 사실 일단은 이번 주 마지막까지 내일까지도 기술적 반등이나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관련 중에서 약간 특징적인 것이 S&T 모터스가 거의 하한가 수준입니다. 12.1%까지 급락을 했는데 내용을 조금 체크해 보니까 S&T 모터스의 어떤 전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좀 급락세가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열드릴 말씀이 대선 관련주들은 사실 내용도 많이 없습니다만 이런 내부 악재도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침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8% 그대로 상승세 유지하면서 93,600원이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10만 원은 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사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4일 전에 상한가를 행성하고 그 전날 장대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매기세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주목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YG엔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2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증가하면서 만약에 9만 5천 원 이상을 지지해 준다면 10만 이상까지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지금 단기적인 세력들이 어떤 YG엔트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높은 것 그러니까 주가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은 쏠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는 못 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면 다 가야 돼요. 강남스타일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싸이가 다 있겁니다만은 SM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쉰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모든 엔트의 자금 돈은 YG엔트에 몰려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바다가 어저께 상한가 위에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워낙 좀 소리바다는 사실 그 음원 관련주를 맞긴 맞습니다만 약간 테마성이나 그 세력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상한가 위에 약간 조정을 보였다는 것 정도 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로 잠깐 넘어가면요. 오늘 게임주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던 NC소프트가 오랜만에 2% 정도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다시 신작 게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서 약간 주도주 성격에서 조금 소외되면서 25만 원까지 이탈했는데 25만 4천에서 조금 밀리는 거 보면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매도 수급이 좀 많지 않나 보겠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어저께 큰 폭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실제적으로 바닥권 반등 수준에서 여전히 피파 온라인 어떤 재계약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불발 자체가 발목을 조금 잡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국민팡, 애니팡의 와이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주식 한번 사주면 1년 농사 푸짐하겠죠. 어느새 뭐 상한까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7,500원까지 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대세는 역시나 엔터주 그리고 일부 게임주에 조금 계속적인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에 대해서 업종 스캐닝을 이어갔고요.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과 투자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전반적인 지수의 조정 그리고 북등건설의 그런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서
일단 건설업종이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계속적인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형주의 약세 흐름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해외 매출이 약 20% 정도 성장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림 산업이라든가 GS건설 등 일부 종목들은 PBR 1배 이하까지 주가가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인 시황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QE3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스페인 불안 요인 등이 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적인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역시 이제 보다 근본적인 조정의 원인은 단기적인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역시 주가에 비해서 경기 개선 속도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부진과 그다음에 정책 대응이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면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한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보다 근본적인 조정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60일선과 120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이고요.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 국면에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정의 폭도 일단 1950선 내외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대표주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과 함께 단기적으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종목적으로 선별적인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섹터 내에서는 중국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IT나 자동차 섹터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명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일부 순서를 함께 이끌어 가주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께서도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